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풀럼. 자, EFL컵 이제 4강전. 네, 이제 두 번째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라와 이제 엔도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로 인해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마팁, 그리고 이제 치미카스, 그리고 이제 아놀드까지 추가로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까지 이제 또 다 이제 지금 결장을 하면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좀 심한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놀드와 이제 소보슬라이까지 계속해서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더 출혈이 심해진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이워비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인 그런 풀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FA컵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해요. 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공격에서는 잘 좀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도 이제 후반에 2골을 좀 몰아 넣으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풀럼 역시 현재 2연승 중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이제 홈에 비해 성적이 이제 원정에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큰 그런 풀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정 풀럼은 솔직히 좀 믿을만한 팀이 못 된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이제 좀 높게 또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좀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잘 운영을 하면서 좀 풀어갈 것으로 보긴 하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이제 3골을 넣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거의 매 경기 풀럼이 3골 이상씩 넣었을 정도로 절정의 폼을 보여준 시기였어요. 네, 뭐 웨스트햄 상대로도 뭐 5골 넣고, 그리고 이제 울벤트 상대로도 이제 3골 넣고, 굉장히 좀 공격 흐름이 최상이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좀 풀럼한테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의 그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확실히 지금 풀럼도 이제 그때처럼 이제 공격 흐름이 계속해서 좀 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리버풀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좀 득점이 폭발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 이제 10일 이상 쉬고 리그 경기를 뛰는 반면,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주말에 리그 경기를 이제 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풀럼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소보슬라의 이제 아놀드까지 지금 결장 중인 리버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 풀럼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내 EFL컵 결승전 티켓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 자, 이거 핸디가 이제 약간 햄무냐 마인이냐 이건데, 그래도 저는 이건 마인승 가져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원정에서의 좀 풀럼 경기력이 아무래도 이제 홈에 비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말에 좀 리그 경기를 이제 뛰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라이더 운용에서의 그런 어려움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햄무보다는 한번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버풀과 이제 풀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일단 이제 스페인 슈퍼컵 지금 4강전 경기죠.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인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일단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가 이제 시즌 아웃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솔직히 뭐 풀전력으로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제 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컵 경기에서는 양 팀 다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주전들 관리를 잘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에 좀 더 초점을 둔 그런 양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최근 맞대결들을 봤을 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점유율이 높았다 보니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좀 기동성을 살려서 이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약간 이제 이 둘의 지금 현재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과 원정 상관없이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종종 무너지면서 좀 실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성적 또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또 유독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는 뭐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원정에서 약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욱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뭐 편차가 거의 없는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좀 원정에서 약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약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비니시우스와 카마빈가까지 돌아오면서 거의 뭐 완전체 스쿼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는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보면서 좀 좋은 결과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승,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AS 로마. 자, 코파 이탈리아 이제 8강전 경기. 자, 현재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임모빌레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알베르토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지금 은디카가 결장 중인 그런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3연승 중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붙죠. 폼이 많이 오른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최근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이제 홈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제 원정에서는 유벤투스와 볼로냐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원정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이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라치오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이런 최근 맞대결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느린 템포로 흘러간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다소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라인업 변수가 좀 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재 지금 기세가 좋은 라치오 상대로 원정 로마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게다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이제 기준 2승 1무로 라치오가 로마 상대로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건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프랜승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언어바는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구 경기죠. AC 밀란 대 이제 아탈란타. 네, 요 경기도 이제 코파 이탈리아 이제 8강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토모리, 이제 티아오 등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베나세르까지 합쳐서 좀 주요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이제 루크먼을 비롯해 지금 하테브르 그리고 이제 케텔라레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크먼, 이제 케텔라레와 이제 더불어서 좀 주전 공격수들의 그 결장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루크먼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세가 좋아요. 네,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공수 밸런스가 이전에 비해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아탈란타 역시 이제 직전 경기 홈 로마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세인 양 팀의 이런 맞대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밀란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침투 플레이나 좀 측면 공격에 능하다 보니 약간 이런 공격 패턴들 위주로 조금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루크먼에 이어 이제 최근 폼이 좋은 케텔라레까지 결장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격이 더 무딜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란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좀 전반적인 그런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들어봤네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밀란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좀 꺼림직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밀란이 매번 3연승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연승한 다음 경기에서는 항상 좀 삽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C 밀란이 3연승 중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위 경우를 좀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좀 약간 좀 삽질할 타이밍이 약간 이제 좀 올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고,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가 아닌 컵 경기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약간 무작정 밀란 승을 보기는 많이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다 그래도 밀란이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제 3연승 이후에 밀란의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는 죄다 좀 삽질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컵 경기다 보니까 라인업 변수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밀란 승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네, 밀란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자비로 하나 가져가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밀란 햄무 오알무 안 그래도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